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렉나자 그리고 리그리반트의 병역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가의 폭락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유한양행 오스코텍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투자 생활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현재로서는 10%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아직은 매도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 렉나자, 그 리그리반트의 병역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장세도 안 좋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멤버분들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가지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그 처음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뜬금없이 똑같은 이슈를 또 터뜨리면서 그때는 급등시키는 경우가 꽤나 많죠. 우리 멤버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LNG 관련 혹은 전기차 모터 관련해서 제가 꾸준하게 분석해드린 기업 중에 하나죠. 2022년, 2021년부터 다 드러났던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하나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똑같은 이슈를 터뜨리면서 거의 뭐 한 5배, 한 4배 이상의 급등을 시켰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관련주인 거, 리튬 광산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죠. 작년, 재작년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한번 눌렀다가 갑작스럽게 똑같이 리튬 관련주에 대한 이슈를 터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건 바이오 쪽에서도 왕왕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HLB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삼상 허가 신청을 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보시면 네, 이때 보시면 자, 연속 두 번 하한가가 나왔어요. 이때가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연속 두 번 하한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줄줄 흘러내리다가 갑작스럽게 똑같은 이슈로 병역요법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10배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처음에는 오히려 하락했다가 갑작스럽게 똑같은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한양이던가 오스코텍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다만 임상 결과만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이 맞아요. 네,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임상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일단은 자, 임상이라고 한다면 특히 항암 임상. 자, 항암제 임상 같은 경우는 딱 세 개 정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서 딱 두 개만 본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진행 생존 기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생존 기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전체 생존 기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전체 생존 기간 OS라고 하겠습니다. OS가 발표가 안 됐다. 이거 가지고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꼈어요. 네. 이게 발표가 안 된 이유는 뭐 자신 있으면 발표를 해야지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이거는 임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혹은 전체 생존 기간이 타그로스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의견입니다. 아니 환자가 죽어야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을 알 수 있어야 발표를 하죠. 여전히 환자들이 잘 살아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체 생존 기간이 발표가 되었다면은 그거야말로 악재가 됐겠죠. 그거야말로 임상 실패에 대한 시그널이 됐을 텐데 아직도 발표가 없다는 것은 꾸준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임상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는 것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004년 하반기에서 정말로 결과가 좋을 때는 2015년 즈음에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예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이 데이터의 그런 차이를 보면은 타그로스 대비 혹은 타그로스와 비교했을 때 이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에서 이런 렉나자 리그리반트의 병역요법이 타그리스 대비 앞서기 때문에 타그리스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 생존 기간이 이렇게 꺾인다.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 이 리그리반트 그리고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까지 와야지만 발표가 되는 것인데 아직도 이쪽까지 안 왔기 때문에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더 살게 될 경우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정도 때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도 사실 렉나자와 리그리반트 같은 경우는 타그레소를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대략 한 30%가량 더 길다. 23.7개월이 나왔고요. 공식적인 자료는 23.7개월, 타그리소가 16.6개월. 그리고 무엇보다 렉나자 단독으로도 18.5개월 나오면서 사실 타그리소를 어떻게 봐도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임상 데이터는 완전히 성공적이지만 전체 생존 기간에 발표가 안 되었다는 점. 원래 에스모에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발표가 안 되면서 노이즈가 좀 강하게 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자,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도 타그리소 그리고 화학, 용법, 병용, 이게 29.4개월이 나왔어요. 29.4개월. 그러니까 자, 29.4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23.7개월보다 훨씬 더 길다. 따라서 이번 임상은 타그로스 대비해서 안 좋다. 안 좋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식의 노이즈가 있는데, 역시나 이것과 비교했을 때에는 렉나자와 리그리반트는 27.5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렉나자와 리그리반트를 기대했을 때 25개월에서 30개월을 이제 기대했었는데 사실상 27.5개월이 나오면서 역시 기대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그레스 화학용법 대비해서는 이게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 타그레스 화학용법 같은 경우는 자, 치료 중단율이 40%가 넘습니다. 40% 넘어요. 그만큼 부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화학용법이 뭐냐? 화학용법 같은 경우는 독성 치료제예요. 한마디로 흔히 불리는 게 세포 독성 치료제라고 불립니다. 이름에서 나타날 수 있듯이 모든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환자가 느끼기에는 이제 머리도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도 없고 계속 위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혹은 소화에 대한 장애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음식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식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사는 게 아닐 정도의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렉나자 그리고 렉나자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대입니다. 2세대 세포독성 치료제가 1세대예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겁니다. 일반 세포는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만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플러스 리그리반트. 리그리반트는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따로 이제 만든 그런 약품이죠. 치료제죠. 이거 같은 경우는 3.5세대 혹은 4세대 정도는 불리고 있어요. 이중항체라고 해가지고 부작용이 훨씬 더 적고요. 요 약효를 더 올린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1세대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약효를 보일 수가 밖에 없는, 그리고 부작용이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미 타그레스 화학용법은 망할 임상이에요. 할 수가 일반 환자로부터 1차 치료제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으로 인해 1차 치료제로서 쓸 수가 없다. 화학용법 같은 경우는 다 했을 때 이것저것 전부 다 했는데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놓지 않았을 때,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리그리반트와 그리고 렉나자, 그러니까 유한양행 오스코테 존슨존슨이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은 1차 치료제 시장입니다. 가장 큰 시장이죠. 폐암 환자가 처음으로 폐암에 대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치료를 이제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타그리스에 대한 화학용법과는 비교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건 실패했다, 노이즈가 실패했다는 식으로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 혹은 병용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중단율 심각한 부작용이 대략 한 10% 내외예요. 근데 10% 내외라고 한다면 항암제 시장에서는 보통 혹은 1차 치료제로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타그리소 단독은 약 3%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도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타그리소 대비해서 1차 치료제로 쓸 수 없다라는 노이즈가 또 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타그리스처럼 예를 들어서 심장에 대한 영구적인 손실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면 10%밖에 안 나온다고 해도 그 정도의 노이즈가 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부작용이 귀찮은 부작용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작용이 피부 가려움증,
두 번째 부작용이 발진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귀찮은 부작용 그리고 다른 약을 먹음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 귀찮은 정도의 부작용이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혈전이에요. 혈전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의사들 같은 경우 혹은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를 할 때 약간 4개월 정도 초반 4개월 정도 혈전 응고 방지제 혈전 방지제를 병용으로 투여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부작용도 거의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이 10%라는 수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임상은 결국 부작용으로 보나 이 세 번째 작용이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진행 생존 기간은 뭐 완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렉나자 단독으로도 타겟을 이겼기 때문에 실상 완전 성공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OS를 봐야 되는데 전체 생존 기간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은 결과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고 이미 그래프 자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늦어도 2025년에 발표될 그런 기간 혹은 그때까지의 기대감이 충분히 낄 수 있는 상황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발표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발표가 빠르게 되면 빠르게 될수록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고요.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인데 부작용이 탄크리소 단독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높다. 따라서 이에 따른 그런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약을 2가지 먹으면 하나 먹었을 때도 부작용이 세져요. 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사실상 병용요법을 하는데 단독요법을 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이거 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이 임상에 대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할 법한 생각인 겁니다. 아니 약을 2가지 먹는데 당연히 부작용이 세죠. 대신에 생존 기간도 높아지는 것이고 효과도 높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완전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낫는 정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나머지 뭐 반응률도 마찬가지고 반응률도 80%가 나오면서 타크로스 대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반응률이 나타냈던 것이고 따라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번 임상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노이즈와 그리고 알 수 없는 주가의 폭락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혹은 HLB와 같이 똑같은 이슈를 터뜨림으로써 뒤늦게 오르는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투자 인생에서 일단 10%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계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을 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임상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지금 계좌를 켜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해야 되네요. 네, 대략 한 12%, 약 12%의 손실을 보고 있고 오스코텍은 16%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제 투자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에 따라서 대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그런 식의 반응이 또 나타날 경우에는 저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고 다만 충분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환경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든 지켜보면서 좀 관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좀 유의미한 그런 행보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2024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임상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낀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되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회장이 직접 밝히기를 본인들의 파이프라인 수십 가지가 있죠. 수십 가지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이 렉나자와 리그리반트의 병용요법, 폐암치료제 1차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이 시장 자체는 이미 시장 규모가 최소 10조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타그레스의 매출이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에 대한 그런 반응률이 폐암 환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후진국들도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가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 10조 원에서 유한양에게 밝히기를 피크 매출로 20조 원까지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조 원 이상의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나타내는 것들이 블록버스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10조에서 20조라는 것은 메가급의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림의 그런 가치는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고 데이터만 보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훨씬 더 가까운 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양의 오스코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물론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손실 보고 있는 것들도 뭐 다 말씀드렸어요. 수익 볼 때는 수익 본다, 손실 볼 때는 손실 본다,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뭐 매번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매매 내역을 우리 멤버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좌 같은 경우도 장에 좋으나 안 좋으나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좌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에는 제가 뭐 거짓말, 선동 이런 것들은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 성격상 그런 성격도 못해요. 저는 그런 걸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